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미로 그림 그리는 윤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채화 종이의 모든 것, 그리고 수채화 물감의 모든 것 편을 올렸었는데 오늘은 드디어 수채화 붓의 모든 것입니다. 조금 늦었어요. 그죠? 네. 드디어 수채화 붓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전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브랜드를 추천하거나 리뷰하는 영상은 아니고 수채화 붓의 특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수채화 붓도 수채화 종이나 수채화 물감처럼 만드는 브랜드도 다양한데 제품 라인도 다양하고 또 붓의 재질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기도 하고 용도도 다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것 하나를 뽑자면 참 어려운 게 이런 화구인데요. 종이, 물감, 붓 모두 마찬가지죠. 붓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지를 알아야지 내가 원하는 용도에 나랑 잘 맞는 타입의 붓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처음으로 붓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붓의 구성은 모를 이루고 있는 모로 만들어진 이 부분을 붓모라고 하고요. 손잡이라고도 하는데 붓대라고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붓대. 그리고 붓모와 붓대를 이어주는 구간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붓모, 구간, 붓대. 구간의 경우에는 크롬이나 도금 처리처럼 독특한 처리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붓을 구매하실 때 혹시 제품 설명란에 구간에 대한 설명이 쓰여 있다면 이 부분에 독특한 처리를 한 제품이구나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붓의 형태에 따른 구분 방법을 한번 볼 건데 가장 식별하기 쉬운 구별 방법입니다. 이 붓대의 모양에 따른 구별 방법인데요. 붓대가 긴 것을 롱핸들, 붓대가 짧은 것을 숏핸들이라고 합니다. 육안으로 가장 먼저 보이죠? 크기, 길이. 그죠? 네. 그러니까 손잡이가 긴 것이 롱핸들, 짧은 것이 숏핸들인데요. 숏핸들의 경우에는 책상에서 그림을 그리실 때 편하고요. 롱핸들의 경우에는 이젤에서 그림을 그릴 때 편하세요. 그래서 평소 그림 그리시는 스타일이나 그림 그리는 환경에 따라서 제품 정보란에 쓰여있는 롱핸들인지 숏핸들인지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붓모의 재질에 따른 분류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자연모, 천연모 같은 말입니다. 자연모라고 하기도 하고 천연모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붓모를 천연모, 그러니까 동물의 털로 만드는 붓입니다. 다람쥐모, 담비모, 염소모, 돼지모, 물소모 이외에도 다양한 모들을 사용하는데 동물의 털에 따라서 두께감이나 탄력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용감이나 용도가 모두 달라요. 그래서 천연모라고 하면 보통 그냥 설명란에 천연모, 담수력이 좋다 이렇게만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담수력이 좋지 않은 천연모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떤 모로 사용이 되었는지. 왜냐하면 사용감이 다 다르기도 하고 용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어떤 모로 제작이 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채화에 자주 사용하는 고급모는 콜린스키, 담비털, 그리고 다람쥐모, 요즘에는 청설모모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모들의 특징이 아까 설명드렸던 담수력, 물을 머금는 능력이 월등합니다. 좋아요. 확실히. 그리고 끝이 잘 모여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인조모도 잘 모이거든요. 옛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잘 모인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이 장점이고요. 단점은 가격. 가격이 엄청 비싸죠.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동물의 털로 만든다는 점이죠. 네, 그게 가장 큰 단점이고 단점 중에 하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천연모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인조모보다는 관리를 해주셔야지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또 가격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오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점이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인조모, 합성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천연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인조모입니다. 가격을 그리고 동물의 털로 만든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 인조모인데요. 탄력이 굉장히 우수한데요. 물을 많이 머금지는 못합니다. 그게 단점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빨리 닳아요. 붓은 자연모도 닳죠. 네, 닳습니다.
다 닳는데 인조모가 상대적으로 빨리 닳는 거지 다른 붓들은 안 닳고 인조모만 닳는 건 아니에요. 붓은 모두 닳습니다. 그래서 붓은 소모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너무 고가의 제품들보다는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면 붓이 정말 빨리 닳거든요. 네, 가격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인조모랑 천연모랑 보실 때 가격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고급 인조모가 또 나오고 있어요. 고급 인조모. 비싼 거죠? 네. 예전에는 고급 인조모들이 탈크론을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동물털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유로 고급 인조모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고퀄리티의 아주 좋은 붓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연모랑 흡사하게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는 인조모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브랜드마다 이런 자기가 개발한 이런 인조모들의 이름을 다 다르게 불러요. 그렇다 보니까 뭐라고 설명드리긴 어려운데 네, 고급 인조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혼합모. 인조모랑 천연모의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둘을 섞어버렸어요. 가장 좋은 대처 방안이죠. 네. 가격도 절충이 되고요. 근데 그닥 절충되지 않는 브랜드도 많아요. 혼합모도 아무래도 천연모가 들어가다 보니까 비싸요. 그리고 이게 몇 퍼센트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달라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비싼 브랜드들도 있어요. 네, 담수력은 확실히 인조모보다는 좋고요. 탄력도 천연모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리고 붓 손상도 적어가지고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혼합모, 네, 혼합모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천연모가 들어가는 게 싫다 하신다면 혼합모도 천연모가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걸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엄청 다양해요. 분모의 모양에 따른 구분 방법입니다. 쉐입에 따른 구분 방법인데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저한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서 저한테 있는 붓은 제가 보여드리고 없는 거는 제가 그림으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는 둥근 붓, 라운드 붓이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모양입니다. 우리가 붓 하면 생각나는 딱 그 모양. 어느 정도 넓은 면적도 칠할 수 있고요. 끝이 모아져서 세밀하게 칠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필붓. 라운드 붓과 분모의 모양은 같아요. 그런데 호수가 작고 붓대가 짧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더 세밀한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붓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밀한 그림 그릴 때는 이렇게 코를 이렇게 바꿔서 가까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붓대가 길어지면 불편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숏핸들로 나오는데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붓들이죠. 세필붓. 다음으로 라이너 브러쉬, 라인붓입니다. 세필붓이랑 비슷한데요. 분모가 훨씬 더 길죠. 네, 2배 정도, 2배에서 3배, 그 이상 긴 것도 있는데 긴 선이나 얇은 선 그릴 때 많이 사용하고 사인을 할 때도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라이너 브러쉬, 이름대로 라인 그리는 붓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평붓입니다. 납작붓이라고도 많이 하고요. 디자인붓, 구성붓이라고도 한다고 해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나 봤더니 입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한대요. 아무래도 라운드 붓보다는 더 넓은 붓을 칠하기도 좋고요. 예리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분모가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면 더 세밀한 부분도 칠할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이 붓을 이제 물 칠할 때 사용하거나 배경을 그릴 때 넓은 면적에 빠르게 하늘 그리거나 할 때 넓기 때문에 붓자국이 별로 남지 않아서 좋아하는 붓입니다. 다음으로는 사선붓, 앵귤러 브러쉬라고 하는데 평붓과 굉장히 비슷하죠. 네. 그런데 이렇게 붓이 커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양쪽 끝에 물감을 다른 색을 바르면 두 색이 동시에 나오는 그런 독특한 브러쉬인데 평붓과 비슷해요. 사용감은. 넓은 면적에 칠하기 편하고 또 평붓보다 더 예리한 부분 칠할 때 조금 더 편해요. 그런 특징이 있는 붓입니다. 그리고 펜붓, 펜브러쉬. 이거는 제가 유화 그림 그릴 때 많이 사용했던 붓인데 어떤 불규칙한 터치를 내기 참 좋아요. 의도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낼 때 좋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이나 동물의 털 또는 이런 어떤 자연물을 그릴 때는 풀이 막 우거져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 칠하면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림 그리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다양한 곳에 사용이 가능하세요. 불규칙한 터치를 내는 붓입니다. 7번째로는 바탕붓, 배경붓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백붓이라고 많이 불러요. 제품 정보에도 백붓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게 일본에서 유래된 것 같은데 예쁘지는 않은 단어인 것 같아요. 염소모로 많이 만들어서 고트 브러쉬라고도 합니다. 종이에 물 먹일 때 또는 넓은 부분 칠할 때 참 좋아요. 배접하거나 스트레치 할 거나 아니면은 뭐 그럴 때도 저는 잘 사용하고, 그리고 저는 이건 저만의 사용 방법일지는 모르겠는데 분모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염소모다 보니까 아주 보들보들해서 이렇게 물감을 넓게 펼쳐줄 때도 좋더라고요. 다음으로 퀼 브러쉬, 목 브러쉬입니다. 원래 이름은 퀼 브러쉬인데 이게 약간 마녀들이 타고 다니는 그 자루걸레, 대걸레 그런 모양을 하고 있죠. 목 브러쉬라고 불리는 붓입니다. 독특한 형태예요. 되게 예쁘지 않나요? 전 요거 붓 예쁘더라고요. 다람쥐모로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담수력이 좋고 끝이 커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끝이 잘 모이고 넓은 부분부터 좁은 부분까지 표현하기 참 좋은 붓인데 처음에 사용감이 어색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구간 부분에 철사? 뭐라고 해야 되지? 이 고정하는? 요게 되게 손을 긁으면서 아프게 되어 있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네, 그거를 좀 잘 보시고 구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손이 아픈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단점이 있는 붓입니다. 다음으로 휴대용 붓. 붓 대부분이 뚜껑이 되기도 하는 붓의 형태예요. 되게 유연한 형태인데 야외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붓이에요. 그런데 요게 라운드 붓도 있고 플랫 붓도 있고 퀼 브러쉬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휴대용 붓이 있어요. 그래서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붓의 형태를 다양하게 가지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아주 좋죠. 다음으로 워터 브러쉬, 물붓입니다. 붓대 부분에 물을 채워 넣어서 쓸 수 있는 형태의 붓이에요. 그리고 구간에는 스펀지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나오는 물의 양을 어느 정도 조절해 줍니다. 스튜디오나 뭐 책상에서 그림을 그리실 때도 사용하시는 작가님들이 많으신데 물통 없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야외용으로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11번째 대거붓입니다. 대거붓이고 이게 분모가 단검처럼 생겼다고 해서 대거붓입니다. 단순하죠? 브랜드에 따라서 대거 브러쉬라고 하기도 하고 스월드 쉐이프 브러쉬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똑같은 의미니까 네, 요렇게 생겼구나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붓은 약간 납작쿵하고요. 날렵한 부분도 있어서 잎사귀 또는 꽃잎 이런 자연물 그릴 때 많이 쓴다고 해요. 근데 저는 뭐 그다지 매력이 별로 모르겠어요. 그냥 그쵸? 사람마다 사용감이 다 다른 거니까 저는 별로 세필붓을 제일 잘 씁니다. 네. 다음으로는 고양이 혀붓.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름이? 고양이 혀붓. 모양도 정말 고양이 혀처럼 생겼어요. 뾰족하게 그리다가 이렇게 넓게 펴지는 부분을 그릴 때 사용하는 용도라고 하는데 나뭇잎 그릴 때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쉐입은 하나도 없어가지고 조금 궁금하네요. 한번 어떨지. 그리고 지우개붓. 이게 뭐 하는 거지?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수채화 그리다가 틀렸을 때 우리가 붓모로 문질러서 지우잖아요. 근데 조금 더 잘 지워줄 수 있는 붓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붓모가 굉장히 단단해요. 이거는 뭐라고 하기에도 애매해요. 거의 플라스틱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종이가 긁히지 않게 주의해야 될 것 같은 붓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림 그릴 때는 아직 사용해보지 않았어요. 왠지 종이가 스크래치 나거나 손상될 것 같아서 사용해보지 않았는데 지우기에는 확실히 편할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 14번째. 이거는 유화 그릴 때 제가 많이 썼던 붓인데요. 타원 붓입니다. 필버트 브러쉬라고 하는데 저는 유화 배울 때 이걸 되게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아크릴 그림 그릴 때도 왠지 많이 쓰지 않을까 해서 구매를 했는데 많이 안 쓰게 되더라고요. 유화랑 질감이 완전히 달라서 그런지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수채화용으로도 쓸 수 있는 붓입니다. 요거는 제가 준비한 건 14가지 분모의 모양이었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분모의 모양이 있어요. 붓을 만드는 회사마다 다양한 모양을 독자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모양이 너무 다양하고 이름도 다 달라요. 브랜드마다 이름도 다 다른데 뭐 라운드 브러쉬나 퀼 브러쉬, 목 브러쉬 이런 거는 이제 이름이 정해져 있는데 이름이 너무 다양해요. 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또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 같은 모양들을 최대한 세세하게 설명을 드려봤는데 제가 그리면서 잘 쓰는 붓들도 있지만 안 써봤던 붓들도 있어서 저도 궁금한 붓들도 있네요. 평소에 그림 그리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다양한 쉐입의 붓이 있으니까 너무 한 가지만 사용해 보시기보다는 저거 나 잘 쓸 것 같은데 하시는 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수채화 붓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번에는 제가 잘 쓰는 붓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